죽은 냄새가 우리 아들한테 배면 어쩌려고 그래? 천박한 니네 집안 기운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게 생겼어. 시어머니 박정희 씨의 비수 같은 말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집안 덕분에 앵마기 피하는 줄만 아세요. 시동생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관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더러운 존재라도 되는 양 말하는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남편 도연이었습니다. 엄마가 다 우리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여. 술 냄새를 풍기며 속삭이는 남편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장례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서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 씨에게는 이날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서진 씨는 결혼 후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지만 친정어머니만큼은 자신의 마지막 의지처였습니다. 어머니가 투병 중일 때도 남편 도연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번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병원 냄새 싫다며 발길조차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모독이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금을 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루이비통 핸드백에서 꺼낸 고급스러운 복주머니와는 대조적으로 하는 행동은 너무나 저속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되려면 이런 액땜은 해야지. 서진아, 니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라면 이해해야지. 삼성전자 협력업체 계약 앞둔 상황에서 이런 건 필수야. 서진 씨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도연 씨는 뒤늦게 도착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진 씨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괜히 소란 피우지 마.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이 말을 들은 순간 서진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도 옆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 좀 웃어요. 형수님 어머니도 이제 편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재산에 방해 안 되게 말이죠.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저런 일이 다 있나 하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분은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며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내가 60 넘게 살면서 저런 건 처음 본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진 씨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던진 거친 소금 알갱이들이 어머니의 이마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서진 씨는 주먹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서진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박정희 씨는 평소 다니던 강남 청담동 고급 한정식 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2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옆에 두고 70만 원짜리 에르메스 스카프를 멋스럽게 두른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돈 장례식에서 소금 뿌려서 앵마기 해줬어. 우리 아들 사업에 안 좋은 기운 들어올까 봐서 말이야. 삼성전자하고 500억짜리 계약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건 철저히 해야지. 함께 있던 친구들도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모두 강남에서 부동산 몇 채씩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남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했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가문의 기운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집도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런 식으로 했어. 맞아.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지. 며느리가 뭘 알겠어. 젊은 애들은 그런 전통적인 것도 모르면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비상식적이야. 죽은 사람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돈이 많으면 뭐해. 인성이 저 모양인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조문객들이 각자의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병원 간병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파트 분녀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NS에도 요즘 시어머니들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평상복 차림으로 맥주를 마시며 서진 씨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찡찡대지 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거잖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라고? 내 어머니관에 소금을 뿌리는 게 우리를 위해서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사업이 잘 되려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지.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야. 박정희 씨도 거실로 나와 거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명품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까지 우울해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네 엄마 장례 치르는 데만 2천만 원 들어갔는데 뭘 더 바라냐? 그 순간 서진 씨는 결혼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무례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와 연애할 때는 그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프로포즈도 로맨틱하게 했고 결혼 준비도 세심하게 도와줬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홀로 침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지만 서진 씨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 씨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자선 사업의 실체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가 회사에 간 사이 서진 씨는 시어머니 방에서 각종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깊숙이 숨겨진 파일들과 통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씨가 운영하던 사랑나눔회라는 단체는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기부금 모금 단체였습니다. 매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모금하면서도 정작 기부로 나간 돈은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성형외과 시술비까지 모두 기부금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종교단체와 연결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액막이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고액의 헌금을 받아내는 사기성 종교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곳곳에는 정화의식, 가문 액땜, 사업 번영 기원 같은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 원대의 헌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어떤 신도는 3억 원까지 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복사기로 복사하고 중요한 내용은 따로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사본까지 구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했던 대학 시절의 지식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세무서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정희 씨가 세금 신고를 허위로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금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덕분에 세무조사 잘 넘어갔네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라는 문자가 결정타였습니다. 서진 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시동생의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돈들이 대부분 어머니 박정희 씨의 불법 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라고 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한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서진 씨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가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 다른 자랑거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둘째가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하네. 이번에 새 차도 사고 강남에 오피스텔도 하나 더 마련한다더라. 포르쉐 파나메라 새로 뽑았다는데 1억 넘는 거야. 하지만 서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비트코인 투자는 빚으로 시작된 도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의 연대보증인이 바로 시어머니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곧 무너질 카드탑이라는 것을 오직 서진 씨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정희 씨가 잠결에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 우리 막내가? 어디 병원이라고 했어? 시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낸 것입니다. 강남대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상대방 차량에 탄 가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시동생 본인도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겹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정희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해서 수술을 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동생이 사용하던 법인 계좌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한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법인의 대표자가 세금 문제 때문에 박정희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과거 세금 체납으로 법인 설립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을 빌린 것이었는데 이제 모든 책임이 박정희 씨에게 돌아올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이 소식을 들으며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박정희 씨의 불법 증거들을 검찰에 제보할 완벽한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보하고 국세청 탈세신고 센터에도 자료를 넘겨야지. 서진 씨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박정희 씨의 허위 기부금 모금, 종교 사기 연루, 세무 공무원 로비 시도,
그리고 아들 명의 불법 자금과의 연관성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제보했습니다. 증거 서류만 해도 A사 용지 200장이 넘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희 씨의 집에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직원들이 고급 가구와 명품들에 하나하나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을 서진 씨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200만 원짜리 소파, 500만 원짜리 식탁, 1000만 원짜리 그림들까지 모든 것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정희 씨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가 준비한 증거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 씨는 큰아들까지 잃은 슬픔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첫 번째 장례식 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교통사고와 불법 자금 의혹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문객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음주운전으로 남 다치게 한 놈 장례식에 왜 왔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서진 씨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전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둘째 아들의 영정 앞에 서 있을 때 서진 씨가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란 년이 왜 이제서야 나타나? 박정희 씨는 서진 씨를 보고 불같이 역정을 냈습니다. 서진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 박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서진 씨는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박정희 씨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압류 통지서, 세무조사 통지서, 불법 모금 관련 고발장 사본들이 장례식장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허튼 곳에 돈을 많이 쓰셨네요. 사랑 나눔의 불법 모금 5억 원, 종교 사기 연루 12억 원, 세무 공무원 로비 시도 3천만 원. 이 모든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박정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서 국화꽃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네가 왜 가지고 있어? 어디서 구한 거야? 궁금하시면 검찰에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에도 경찰청 수사과에도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런 일이 다 있었다고? 종교 사기까지? 아니, 그럼 우리가 낸 기부금도 다 사기였단 말이야? 세무 공무원 매수까지? 완전히 조직적으로 한 거네. 박정희 씨는 다급히 도연 씨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서진이가 이상해졌어. 우리 아들한테 말해봐. 하지만 도연 씨도 상황을 파악하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도 경찰 조사가 들어왔고 그의 계좌까지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박정희 씨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서진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해? 장례식장에서 이게 뭐야? 도연 씨도 당황하며 서진 씨를 제지했습니다. 서진아, 정신 차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박정희 씨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 서류들 어디서 구한 거야? 당장 다 치워. 건방지게 어른한테 이게 뭐야?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어머님이 하신 일들이 다 여기 적혀 있어요. 부정하실 거예요? 부정하긴 뭘 부정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같은 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당장 이 서류들 다 내놓으라고. 박정희 씨가 서류를 빼앗으려 하자 서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사본은 다 제출했어요. 원본을 가져가셔도 소용없어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들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청과 국세청에서 나온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정희 씨 맞으시죠? 저희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세무 관련해서 급히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정희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여기는 장례식장인데. 죄송하지만 긴급한 사안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관들이 보여준 영장을 본 순간 박정희 씨와 도연 씨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박정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야? 설마 내가? 네, 제가 신고했어요. 어머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요. 그제야 박정희 씨와 도연 씨는 서진 씨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한 번만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도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제발 고소를 취소해줘.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요? 내 어머니 관에 소금 뿌릴 때는 언제고,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서진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사정하지 마세요. 저도 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나요? 며칠 후 박정희 씨와 도연 씨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수십억 원의 탈세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종교 사기 연루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연 씨가 다니던 대기업 협력업체에서도 가족의 불법 행위 연루를 이유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정희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보석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은닉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구치소 복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도와줘.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한테도 말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도연 씨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진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장 대신 색이 바랜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초췌해 보였습니다. 박정희 씨도 면회실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로 서진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서진아, 내가 미쳤었어. 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게 정말 잘못된 거였어. 이제 다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봐줘. 고소를 취소해줘. 하지만 서진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달았다고 하면 뭐해요? 제가 그토록 아파했을 때는 언제고 오히려 저를 탓하면서 참으라고 했잖아요. 서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내 마음을 이해 못했어. 이제 와서 사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어머님도 혼자 감당하세요. 서진 씨는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서진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모든 것을 끝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 씨는 창문 앞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그녀의 얼굴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 뭔 좋은 일 있어? 서진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응,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은아,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박정희 씨의 몰락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던 사교 모임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씨가 구치소에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면회 신청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나야. 박정희. 한 번만 면회 와줘. 전화 너머로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정희야. 미안. 그러게 평소에 좀 행실 좀 조심하지 얘.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박정희 씨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과거의 사랑 나눔의 모금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기 공범으로 몰릴까봐 박정희 씨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도 그런 사람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며칠 후 박정희 씨의 예전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다니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박정희 씨 없는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험담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가 그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도 속은 거야. 맞아. 우리가 기부한 돈도 다 사기였다니. 정말 어이없어. 다행히 우리는 깨끗하게 빠져나왔네. 앞으로는 저런 사람들 조심해야 해. 한편 서진 씨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 하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모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는 거 맞아? 응,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엄마가 새로 시작할 일도 있고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생각 중이야. 서진 씨는 이미 이혼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도연 씨도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진 씨는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돈과 친정 쪽 유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거야.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를 파는 곳 말이야. 와, 정말? 엄마 카페?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케이크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싶어? 물론이지. 우리 둘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때 박정희 씨가 구치소에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릎 꿇고 사과할게. 고소를 취소해줘. 서진 씨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진아, 제발.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도 다 떠났고 집도 압류당했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하지만 서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저도 제 길을 가야 해요. 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진 씨는 딸과 함께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몇 달 후 박정희 씨의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가구와 명품들로 가득했던 거실에는 이제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당했습니다. 200평 아파트는 10분의 1 가격에 넘어갔고 억대 명품들은 헐값에 처분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정희 씨는 사기와 횡령,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서진 씨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적 미신을 이용해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를 은닉하기 위해 세금을 탈루하고 공무원을 매수하려 시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박정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방청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 씨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진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 시작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금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진 씨의 따뜻한 성격과 정성스러운 서비스, 그리고 정말 맛있는 커피와 수제 디저트 때문이었습니다. 하은이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밝아진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카페 일도 틈틈이 도와주면서 꿈도 생겼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카페 얘기하시더라.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카페래.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카페 사장 될래. 정말? 하은이 덕분이야. 내가 도와줘서 더 잘 될 수 있었어. 우리 하은이가 만든 케이크도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정리하던 서진 씨에게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역 상인회 회장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카페가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상인분들도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상인의 임원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사장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서진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인정받은 적 없던 자신이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장님의 진심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그날 밤 서진 씨는 하은이와 함께 집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노을빛이 모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우리 둘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가장 좋아. 하은이는 어때? 새로운 생활이 좋아? 나도 엄마가 웃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 예전엔 엄마가 항상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 서진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과거의 모욕과 상처는 이제 멀리 있었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박정희 씨에게는 면회객이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이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서진이한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하지만 감옥 밖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후회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녀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서진 씨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의 카페 새 시작은 오늘도 따뜻한 빛을 밝히며 동네 사람들을 맡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복수가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박정희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며 거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초라하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머리카락도 많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긴 시간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도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당당하게 일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일용직 노동자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박정희 씨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처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둘러쌌던 화려한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날 박정희 씨와 도연 씨는 함께 서진 씨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 시작이라는 따뜻한 간판을 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진 씨와 하은이의 밝은 모습이 자신들의 과거 행동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모자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커피 향이 반겨주었습니다. 서진 씨는 손님을 맞이하려다가 그들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박정희 씨는 서진 씨의 따뜻한 말투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독하고 괴롭혔던 며느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아메리카노 2잔만 줘. 서진 씨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정희 씨와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네.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희 씨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 너 어머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널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도연 씨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엄마 편만 들고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정말 잘못했어. 서진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3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박정희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서진 씨의 따뜻한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카페를 찾지 않았지만 멀리서나마 서진 씨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참회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서진 씨는 꿈꿔왔던 요리 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희망 요리학원이라는 이름의 이곳에서는 매달 수십 명의 여성들이 요리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서진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요리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전국 고등학생 요리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은이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어느 추운 겨울날 서진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정희 씨가 시립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기 위암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락을 해준 것은 도연 씨였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많이 아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결국 병문안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은이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모녀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박정희 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작고 초라한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진 씨와 하은이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올 줄 몰랐어. 고마워. 어머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서진 씨는 정중하지만 거리를 둔 인사를 했습니다. 하은이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정희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힘이 없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잘 사는구나. 하은이도 이렇게 예쁘게 컸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용서한다거나 화해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예의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와줄 줄 몰랐어. 서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서진아,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내 어머니한테, 그리고 너한테. 박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감옥에서 매일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하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아프세요? 박정희 씨는 하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너무 못된 할머니였지? 너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했어. 저는 엄마가 행복해서 괜찮아요. 할머니도 아프지 마세요. 하은이의 순수한 말에 박정희 씨는 더욱 울먹였습니다. 서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몸조리 잘하시고 남은 시간 평안하게 보내세요. 서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와줘서. 어머님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가볼게요. 서진 씨는 일어서며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은이가 다시 한번 인사하자 박정희 씨는 간신히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하은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자 박정희 씨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너 엄마한테 잘해야 해. 알겠지? 네, 할머니. 서진 씨와 하은이가 병실을 나서는 순간 박정희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서진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박정희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진 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좋아한 다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복수도 완전한 용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예의를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서진 씨와 하은이는 진정한 평화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